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춘건입니다. 오늘은 OECD 국가의 진위 계수, 우리나라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30위로 나쁜 편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진위 계수입니다. 진위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위 계수는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까지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낮은 수치일수록 더 평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높은 수치일수록 더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냅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팔마 비율, 로렌츠 곡선,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률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진위 계수의 개념을 로렌츠 곡선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평등 면적인 G를 삼각형 OAB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하다면 진위 계수가 0이 되고 완전 불평등하다면 진위 계수가 1이 됩니다. 진위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위 계수 통계에 따른다면 2018년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공식 지표로 도입되면서 조사 범위와 조사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해당 지표의 변화 양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진위 계수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상당히 높아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에 따른다면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진위 계수가 약 0.00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는 2018년까지 발표되었는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진위 계수는 0.345로 2017년의 0.354에 비해서 0.009 감소하여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 진위 계수 자료는 다음 달인 12월 17일경 발표 예정인데 보다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통계기관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란 가구원의 수를 반영해서 해당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장 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 뒤에 공적 이전 지출을 뺀 소득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진위 계수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위 계수가 낮아서 소득 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 순으로 나타나서 북유럽과 옛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이 소득 분배가 크게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평등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그 다음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터키, 불가리아, 미국, 리투아니아, 영국, 라트비아, 한국, 루마니아, 이스라엘, 일본 순으로 불평도가 심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30위로 지니 계수가 높아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별 5분위 분배율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37위를 나타내서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위 분배율은 소득이 작은 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를 일렬로 배열하여 5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에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팔마 비율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전체 회원국 40개 국가 중에서 30위를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에서 하위 40%의 몫을 나눈 값입니다. 알렉스 코밤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 대표와 앤디 썸너 영국 킹스 카리지 대학 교수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영국 등에서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고 OECD와 UN 등에서 국가별 비율을 분석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주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 간의 소득 분배에서 발생하고 상위 11에서 60% 중간층의 소득 몫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2011년 2.05에서 2015년 1.79로 낮아졌다가 2017년 1.9로 다시 나빠졌습니다. OECD가 최근 제시한 빈곤율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 40개 국가 중에서 36위로 크게 나쁜 편입니다. 여기서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전체 인구의 중간 가구 소득의 절반으로 간주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아동 빈곤인 0세에서 17세, 근로연령 빈곤 및 노인 빈곤과 같은 광범위한 연령 그룹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의 빈곤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36위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빈곤율은 약 0.44 수준으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빈곤갭, 즉 빈곤 격차는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간가구 소득의 절반으로 정의됩니다. 빈곤 격차는 한 나라의 빈곤 수준을 표시함으로써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표는 18세에서 65세,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합니다. OECD 회원국의 빈곤 갭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34위로 나쁜 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40개국 가운데 지니 계수 30위,
오분위 분배율 37위, 팔마 비율 32, 빈곤율 36위, 빈곤 갭률 34위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소득 불평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가 높은 국가와 과거 공산권인 동유럽 국가의 소득 불평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득 분배 불평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누진 소득 세율의 점진적 강화 등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보험의 재분배 기능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민간 기업의 좋은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격차 해소,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등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소득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로드하는 제 영상을 보다 빨리 받아보고자 하는 분은 알람 설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